종잡을 수 없는 굴곡 속에서 자신이 그리고 있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처절히 고민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어떠한 장식과 꾸밈도 없이 나의 것 그대로의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네, 오늘도요, 꾸미지 않고 모든 걸 아낌없이 주는 그녀 이희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요즘에 많은 여성분들이 취업난에 걱정하시고 진로 걱정하시고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제가 많이 접했는데요. 네. 사실 그 막연한 생각을 현실에 가서 딱 맞닥뜨리게 되면 굉장히 당황들 하실 거예요. 네. 예, 현실과 막연한 생각과는 많은 거의 차이가 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현실에 적응해서 그 중압감을 느끼기 전에 그녀가 돌아왔다 함께 하시면 많은 정보를 공유하면서 좀 마음이 많이 홀가분해지실 거예요. 네. 네. 그와 함께 저희들을 같이 도와주실 우리 김병숙 교수님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사회에 진입하려고 하거나 경제 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네. 근데 이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죠, 사실. 그리고 네. 직업의 수는 한 12,000여 개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기가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희망적인 소식. 네. 그렇네요. 그럼 그 희망을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떠나볼까요? 네, 그녀가 돌아왔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경력 단절 여성들의 사회 재진입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와 또 노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나요? 혹시 N4 세대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몰라요? 아니 그럼 제가 한국말을 하지 영어를 하겠습니까? 영어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조금 오래된 얘기로 캥거루족은 들어보셨죠? 캥거루요? 네. 그러니까 캥거루 네. 뱃속에 이렇게 항상 아가 있는 거. 자녀들을 케어하는. 그리고 헬조선, 흑수저 이런 게 사실 취업 시장을 빗댄 신조어라고 합니다. 아, 네. 예, 참 어렵네요. 신조어들의 뜻을 알면은 요즘에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안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 이런 걸 의미하고 있는데 네. 이번 주에 취업난, 진로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여대생들의 고민을 함께 나눠보고요. 그 대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녀의 브리핑에서 공개하는 이번 주 내용. 자, 첫 번째. 응답하라 M4 세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해야만 하는 여대생들의 사회적 문제점을 되짚어보고요. 해결 방안은 없는지 살펴보는 시간이고요. 네. 둘째, 헬조선은 가라. 지옥 같은 취업난을 겪고 있는 여대생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현 상황을 다양한 각도로 풀이해보고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시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금수저 줄게 용수저다오. 금수저만이 용이 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네, 이번 주도요, 정말 알찬 내용이 가득하네요. 아마 이번 주 방송 보시면서 희망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그녀가 돌아왔다는 언제나 희망적이에요. 맞습니다. 네, 포기란 없어요. 네, 그러면 이번 주에 취업난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여대생들의 이야기, 앞으로 어떤 꿈 같은 현실이 펼쳐질지 기대해 주세요. 요즘 대학생들의 취업난이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교수님도 많이 보시겠지만 요즘 대학생들은요, 거의 도서관 안에 그렇게 있더라고요. 도서관. 네. 전 도서관 안 갔어요. 대학교 때 어떠셨어요? 저요? 저는 맨날 전 사실 방송하느라고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방송을 했거든요. 맨날 멋부리고 다니고 화장하고 요즘 말로 신상이 뭔가 참 부끄럽네요. 제가 이런 근데 얘기하기가. 요즘 우리 여대생들한테는 또 굉장히 부러울 만한 이야기네요. 근데 저는 그게 저의 직업에 관련된 거였기 때문에 네, 예,
저는 일찌감치 사회생활을 했네요. 그러니까요. 네. 참 정말 요즘 여대생들은 와 정말 꿈 같은 얘기다 이럴 그러게요. 텐데요. 네. 아 근데 그때도 이렇게 취업 스트레스 이런 게 있었나요? 아니요. 그때 제 주변을 보면 취업 스트레스 그닥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오히려 이렇게 직종도 더 많은 신종 직종들도 많은데 취업난이 왜 생기나? 저 그게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교수님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상품이 주기라 그러죠, 이제. 그 네. 상품에 팔리는 주기가 그전에는 한 2년 정도 됐는데 지금은 6개월이에요. 너무 그러니까 짧다. 네. 네. 우리가 직업을 하나 가지면은 직장에 들어가면 한 2년을 그전에는 안정적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6개월마다 다시 불안에 떨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잘해서는 안 돼. 취업하기가 어려워요. 네. 네. 그러니까 경력직을 원한다는 거는 동시에 뭐든지 한 3가지 이상 하는 사람을 뽑기를 원하죠. 네. 그런 인재가 돼야 되죠. 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예를 들면은 영어 회화만 해도 취업이 잘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영어 회화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전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하는 일에 아주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있어야 되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학생이 취업하게 하는 문이 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다양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네. 저 교수님 때, 제 때도 취업 걱정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교수님 때도 그랬죠? 그러면요, 이제 네. 우리나라는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저 때도 뭐 그 취업난이 없었고요. 네. 되려 이제 그 너무 제한적이죠. 여성들이 그때 여성의 차별이 굉장히 심각해서 네. 결혼하면 나가야 되고 뭐 그런 시절에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취업난이 심각한 거는 외환위기 이후부터 직업 시장이 굉장히 변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런 위험, 금융의 위기 이런 위기가 네. 더 빠른 시간에 오기 때문에 지금 더합니다 이것이. 네. 저 때는요, 그것도 있었어요. 취업보다 시집 잘 가기. 그렇죠. 여자는 결혼을 잘해야 되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 젊은 친구들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 과거와 현재 비교했을 때 정말 여성들이요. 그런 진로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의식도 좀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그 전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과거 여성들은 졸업하면은 결혼 준비하는 게 네. 그게 하나의 진로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무언가 여성들은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죠. 네. 제가 한번 어떤 분께 이런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딸을 취직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네. 얼마 정도라도.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취업하지 않으면 결혼 시장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머머머. 그게 벌써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대생들은 일은 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일하는 그 모습이 자기를 대변한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여대생들이 이렇게 갖고 있는 이상만큼이나 네. 문턱이 이렇게 높아가지고 큰일이네. 이 문턱을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요? 여대생들이 갖고 있는 이상만큼이나 이 현실의 문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녹록지 않은 현실에 대한 여대생들의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찬란한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대학 시절. 하지만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취업난으로 많은 청년들이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2015년 청년 실업률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청년층의 성별 실업률을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의 취업률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들 막 재밌게 놀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약간 다 피할 수 없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런 얘기를 잘 하진 않지만 취업난이 심각한 현실 속에서 불투명한 진로는 졸업을 앞둔 여대생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데요. 좋아하는 게 있지만 어떤 일을 해야겠다라는 거는 정확히 안 정해져 있어서 직업이 확실하게 뭐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뭘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고 그리고 하더라도
학교 공부랑 같이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취업난과 진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모른 채 오로지 스펙 쌓기에만 몰두하는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진로와는 무관한 영어 점수와 각종 자격증 준비로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토익 점수, 외국어 점수, 그리고 자격증 이런 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저한테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준비해야 되는 게 가장 걱정인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친구들은 막 되게 열심히 잘 찾아가는데 저는 못 찾아가고 있다는 거에 대한 조급함? 그게 되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여대생 취업자 수는 남성 취업자 수를 앞지르는 약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누구보다 학업에 충실하며 철저하게 취업을 준비하는 여대생들. 하지만 어렵게 취업이 돼도 남성에 비해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20대까지는 할만하지만 30대가 되면 육체적으로나 사람들 시선이나 가정을 꾸리는 것도 그렇고 회사에 오래 남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취업하는 게 좀 꺼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기업을 찾고 공무원을 찾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사는 것만으론 부족한 현실.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적 역할로 인해 또다시 위기를 겪어야 하는 여대생들. 이들의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는 올바른 진로 설정이 필요합니다. 네, 화면 보니까요. 정말 우리 대학생들 고민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저의 대학 시절을 떠올려 봐도요. 저는 정말 모든 게 다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뭐 학업 생활도 그렇고 연애도 좀 어릴 때니까 그렇지. 고민이 되기도 했었고 취업 걱정도 당연히 있었고요. 또 친구들 관계도 고민하죠, 그때는. 네, 맞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정말 앞으로 뭐를 해야 될지 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정말 다 고민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 대학생들, 특히 여대생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그중에서도 취업 걱정이 아닐까 싶어요. 진로 문제. 네. 어떻게 좀 고민 예전에 해보신 적? 뭐? 아니, 워낙에 저는- 일찍 결정이 되셔서. 저는 사실 부모님한테도 걱정을 덜어드린 거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네. 저절로 그러니까 좀 그런데 21살 대학을 졸업하기 전부터 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취업 걱정을 안 했었어요. 이제 와서 한다니까요. 지금 시은이 딱 넘은 상태에서 이렇게 나이를 공개하세요. 괜찮아요. 이제 나중에 뭐 50대 여성분들에 대한 고민도 네. 저희가 다 들어줘야 되는데 내 나이 오픈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때 50대 여성분들 고민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네, 그때 취업 걱정 이게 좀 아무래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안 했죠. 근데 제 네. 주변에서 많이 하는 걸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일단은 저희 때는 결혼이었어. 예. 그러나 지금 현실에 와서는 제 조카들을 보게 되죠. 예. 네. 아주 뭐 여기 이직 저희가 저번 주 시간에 전직 이직 많이 배웠잖아요. 네. 저 그거 많이 공감했어요. 저희 조카들이 지금 29, 30 이렇거든요. 그러니까는 한창 취직해야 될 나이에 막 스트레스 그렇죠. 받는 모습을 네. 많이 봤어요. 네, 실제로요. 한 여자 대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신의 진로를 결정했는가라는 그런 설문조사였거든요. 거기에서 반 이상의 학생들이 아니요라고 응답을 했다고요. 어머나. 자, 이 얘기를 우리 좀 심도 있게 그럴까요?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이렇게 학생들이요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응답을 보니까 내가 뭘 할지 잘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진로 무결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탐색할 기회가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직업 준비를 해야 되는 걸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말 그 답을 얻으려고 애를 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의 꿈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렸을 때 뭐 대단한 꿈을 꾸지만은 그게 점점 줄어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그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어릴 때는 네.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큰 것밖에 얘기할 수가 없었고 네. 가면서 알면서 점점 자기를 아니까 자기한테 맞는 걸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시간도 안 가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앞에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거에 대해서 아주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다. 네. 이런 데서 이분들이 전부 이렇게 무결정 상태로 빠지는 거죠. 그러면은 네. 교수님 죄송해요.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네네. 궁금한 게 많아요. 아니 그러면 교수님 이렇게 자기에 대한 이 무결정이 내려지지 않기 위해서 뭔가 찾는 방법이 그들한테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네. 그 기회를 이용하지 못한 것뿐이죠. 아,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로 어디 가느냐 벌써 진로가 정해집니다. 네. 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전공 선택할 때도 이미 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네. 그냥 내가 어떤 직업을 간다 그게 아니라 중학교부터 방향을 틀어서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가면은 구체적인 취업할 직업까지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이런 걸 하지 않고 어떻게 대학을 갈 것인가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달 단계라고 그러는데요. 진로 네. 발달 단계를 충분하게 성숙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만 한 거죠. 그러고는 언제 이게 벼랑간이 일어나느냐. 취업할 때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든 단계를 중학교 때부터 생각해야 될 거를 그 순간에 생각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와서 점점 이제 모르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 그때마다 한 단계씩 채워지는 역할을 좀 부모님들이 지원했어야 되는데 우리 네. 부모님도 그런 것을 잘 못했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고 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거의 저희 자녀분들의 진로를 정해주시잖아요. 그렇죠. 미리.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사실 자기 개발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아요? 교수님. 그거야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늘 자신이 없게 돼 있어요. 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은 자기가 책임지는데 책임지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되면은 등한시하는 그런 것이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이나 친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친구에 의해서도요? 예, 또래 문화라고 그러죠. 누가 예. 하는 예, 을 그러니까 따라하고. 네. 또래가 뭐 정확한 정보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그들과 주고받은 것이 의외로 이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급하니까 이제 다 목전에 와 있으니까 스펙 쌓기라는데 이제 몰두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스펙 쌓기도 하나의 과정에 흘러가는 거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정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토플 600점이면 다 괜찮습니다. 네. 근데 650점을 받으면 겁나는 거예요. 700점을 더 맞아야 되나? 그래서 그것만 또 열심히 공부하고 900점까지 2년을 걸리는 그런 스펙 쌓기에 하게 되는 게 다 남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런데 가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고 나를 잘 안다면은 그 스펙 쌓기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아까처럼 자기 화를 브랜드화한 상품화한 이런 것들이 이들한테 더 중요한 거죠. 네. 참 어렵기는 한데요. 진로 결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자기에 대한 탐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 내 희망이 뭔지 이런 것이 결정이 돼야 돼요. 이때 뭐 좀 직업 검사하면은 더 확연히 자기를 알 수 있죠. 네. 이렇게 확정되면은 그 다음에 이 분야와 관련된 직업들을 탐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탐색할 때 이 직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다 정보를 분석을 해서 그 중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자질과 참 맞고 현재 자기 교육 수준과 맞고 이런 거를 다 살펴본 다음에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이걸 대안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 대안을 선택하고 나면은
이 대안의 장단점을 논하죠. 그래서 장단점을 논해서 딱 한 가지를 선택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선택하고 난 후에 어떤 걸 보완해야 될 건가. 그러니까 보완할 것까지도 준비를 하는 이 네. 의사결정 단계를 하나씩 해봄으로 해서 자기 거를 더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네. 더 궁금한 거 없어요? 너무 많아서요.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한 발짝씩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로를 찾는 과정이 우선시 돼야 되겠죠. 하지만 또 진로만 찾는다고 해서 또 다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이 높아진 사회의 문턱을 허물기에는 많은 것들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대생들의 진로 취업 스트레스, 그 사회적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그녀의 잠 매거진에서 이하나 기자님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카로운 눈으로 사회를 분석하는 이하나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졸업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갑자기요? 졸업한 지는 10년 넘은 것 같고요. 10년 넘었어요? 네, 살짝 계산이 조금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안 되는데 하도 오래돼서. 몇 학번이세요, 제 그러면? 공공학번이니까. 공공학번이면은 네. 10년이 넘었죠. 네, 10년이 넘었네요. 그때 그 시절하고 그때 그 시절이라니까 굉장히 좀 어감이 이상한데 그때하고 지금과 이 여대생들의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1학년 들어가서 네. 뭐 1, 2학년 때는 사실 굉장히 뭐 신나게 놀았지 않습니까? 왜 남한테 떠넘기십니까?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1, 2학년 때는 대외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네. 술도 많이 먹고 놀기도 많이 하고 네, 즐겁게 이제 추억을 만들었는데요. 네. 뭐 4학년 돼서 이제 졸업을 준비를 하면서 그때 네. 취업 준비도 함께 들어갔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은 사실 1학년 신입생 때부터 취업 준비생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치열하게 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취업난이 심각해진 걸까요? 취업난 심각한 건 사실 하루 이틀 일은 아니고요. 네. 굉장히 네. 오래됐지만 점점 더 심각해진다고 하는데요. 네. 뭐 실제로 최근에 이제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앞으로 10년 동안 그 4년제 대학 졸업자 32만 명이 그 일자리를 얻지 못할 거라고 전망을 했다고 해요. 32만 명이나요? 네, 거기다 전문대 졸업자까지 합치면 79만 명이 이제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심각한 취업난 원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사실 네. 공통적으로 보면 일자리 자체도 부족하지만 네.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고요. 그 일자리 간의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게 원인으로 이제 꼽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복지 혜택이 적은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보다는 사실 좀 더 나은 이제 연봉도 좀 더 높게 받고 싶고 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일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일자리가 적고 사실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도 계속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그 임금 격차도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자료를 보면은 대기업의 월 평균 임금이 5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중소기업은 311만 원 정도. 또 꽤 차이가 나네요. 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취업을 아예 미루거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도 이제 계속 노리는 거죠. 이제 이직을 준비를 하는 거죠. 네. 네. 기자님 옛날에는요 대학교만 나와도 취직이 잘 된다고 그랬어요. 네. 저 때는. 네. 그렇죠. 그래서 꼭 아버지 부모 저희 시대 때는 무슨 돈을 어디서라도 해서라도 저 대학을 보내야지 취직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지금 기자님 말씀하시는 건 뭐 전문대생까지 해서 79만 명이 취직을 못한다라고 하는데 참 되게 이게 할 말도 없고 안타깝죠. 네,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취업난이 이렇게 또 격차가 있기도 한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학생이 이제 취업난이 조금 더 심각한 상태인데요. 사실 대학 진학률을 따지고 보면은 여성이 남성보다
사실 대학 진학률은 더 높아요. 네. 네. 이게 사실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74.6%고 네. 남학생은 67.6%니까 7% 네네.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이제 2009년도부터 이제 여학생이 남학생을 앞지르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대학 진학률에서 이제 여성이 많다 보니까 취업자 수도 사실 여성이 작년부터 조금씩 더 많았어요. 근데 취업자 수가 많다고 해서 사실 취업의 질도 높으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졸 취업률의 이제 격차는 줄어들고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일자리의 이제 질이다 보니까 정규직이냐, 네. 비정규직이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서 임금, 뭐 그리고 4대 보험, 유급 휴가 뭐 이런 거에서도 이제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네. 실제로 이제 한국고용정보원이 그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졸 취업자 중에 78%가 이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기업은 사실 여성 신입 채용 비율을 따지면 30%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네, 최근에 이제 전국 경제인연합회 이제 정경련이 네. 500대 기업 대상으로 이제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를 했는데요. 여성 선발 비중이 한 25%. 어머.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남성으로 채용하겠다 네, 이렇게 네. 선언을 한 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통계만 봐도 사실 여성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다고 해도 질 좋은 일자리로 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걸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갑자기 이 얘기 들으니까 화나네. 그럼 이렇게 배워서 뭐해? 그러니까요. 교수님 정말 좀 화가 나요. 이게 대학 네. 등록금도 이만저만한 것도 아닌데 그거 다 배워놓고 취업난이 이렇게 곤란하다면 그냥 뭐 어려서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직업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특히 남학생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네, 여학생들, 여대생들이 네. 이렇게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데 특별히 여대생들이 더 남학생들에 비해서 취업난을 겪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이거는 이제 직업 시장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5,000개나 12,000개의 직업이 있다 그러는데 그중에 이공계통이 50%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그 전공자들을 보면은 이공계통의 여성이 굉장히 적죠.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도요. 이공계의 그 진출을 많이 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고등학교에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갈 자리가 적게 됐고 또 이제 여성들은 남성보다 그 경제적 책임 의식이 좀 낮죠. 네. 그러다 보니 또 다른 이제 변수를 갖고 가게 되고 또 진로 설계도 늦게 하고 늦게 하다 보니까 이제 혼자만의 그런 고립된 취업 활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이 이제 계속 순환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요즘 역풍이 뭐 장난 아니다. 역풍이 굉장히 강해졌다. 역풍당당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실제로 이렇게 통계 자료를 들여다 보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도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네요. 그래서인지요. 요즘 이런 취업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또 사회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기자님, 이 취업난에 내몰린 여대생들에게 좀 자주 나타나는 그런 사회 현상들도 있을까요? 뭐 자주 나타난다기보다는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네네. 현상들을 보면 사실 그 직업의 안정성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공무원 시험 열풍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정부청사를 침입해서 네. 시험지를 이제 유출하려고 했던 네. 사람이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구급 공채 시험에 16만 명이 이제 물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39.7대 1 경쟁률이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은 사실 안정적이고 복지 혜택도 좋은 편이다 보니까 네. 이제 여성들이 많이 이제 선호를 몰리고요. 하죠. 그리고 예. 성적으로만 이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면접에서 뭐 여성이라는 이유로 뭐 떨어뜨리거나 네. 그러질 않다 보니까 네. 공무원에 많이 몰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군대를 선택하는 여성들도 같은 이유로 늘고 있어요. 아, 군대를 또 군대. 여성들이 네. 원래부터 꿈이 아니었는데도 선택을 해요. 그렇죠. 뭐 원래부터 꿈이었던 분들도 있겠지만 네, 네. 아무래도 군인은 공무원이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학군 사관 후보생이라고 ROTC는 보통 네, 네. 남자들이라고 하는데 여군 네. 그 ROTC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경쟁률도 7대 1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네. 높다고 합니다. 사실 ROTC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2년 4개월 동안 또 군 복무를 해야 돼요. 해야죠. 근데 하고 나서 뭐 근무 평점에 따라서 직업 군인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네.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오면 또 이 사람들을
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취업을 또 취업문이 열려 있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의미에서 이제 하고요. 지금 현재 부사관 이상 여군이 한 1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취업난에 편승해서 성형을 좀 부추기는 그런 문화도 있어요. 취업과 성형이 왜 무슨 관련이 부추겨요? 있죠? 사실 이제 여러 취업난이 되다 보니까 면접에서 떨어지면 내가 조금 이 부분이 얼굴에 뭐 호감 있는 인상이 아니다, 호감 가는 인상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잖아요. 뭐 이것만 조금 고치면 낫지 않을까? 그건 생각의 차이인데. 네, 그거 생각의 그렇죠? 차이인데 또 이걸 네. 또 절박한 심정을 또 악용을 해서 그런 병원들이 뭐 좀 할인을 해준다. 취업 취준생 준비생들한테. 할인 뭐 이런 네네. 식으로 또 마케팅을 한다고 합니다. 괜한데 돈 쓰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네, 네. 성형까지 이렇게 또 생각을 그만큼 하는 절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그렇죠. 현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취업난을 겪으면서 뭐 결혼을 포기하는 이들도 많아지고 네, 있다고 네. 해요. 사실 흔히 3포 세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요즘에는 7포 세대까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7개를 포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연애, 결혼, 출산, 뭐 내 집 마련, 아이고. 뭐 꿈, 희망, 직업. 그만하세요.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많이 절박한 상황인 거죠. 이거 정말 안타까운 현상이네요. 그리고 요즘 네. 대학생들 보면은 아무래도 졸업 예정자와 졸업자가 좀 다르기 때문에 졸업을 계속 안 하고 유예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졸업 유예라는 제도가 있어서요. 이제 졸업 학점을 다 이렇게 채웠는데도 그 졸업을 미루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네. 이 말, 사실 졸업 유예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던 게 언제인 줄 아시나요? 사실 저 학교 다닐 때는 이런 얘기 별로 못 들어봤거든요. 네, 이게 사실 1998년도 하면 그렇게 뭐가 오래됐어요? 떠오르시죠? IMF예요. 맞습니다. 네. 그때 그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그 대졸 실업자들이 워낙 많아지잖아요. 네. 그때 이제 처음 등장했던 말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전국 4년제 대학 중에 한 100개 정도가 졸업유예제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네. 2011년도에는 한 8,200명 정도가 졸업을 미뤘다고 한다면 2014년도에는 2만 5천 명. 그러니까 3년 동안에 한 3배 정도가 네. 이제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졸업을 미루고 취업 준비를 하는 그리고 취업난이 심각해졌다는 네. 이제 뭐 현상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걸로 인해서요. 요즘 뭐 뉴스 같은 거 보면 네, 안 좋은 일도 참 많이 일어나거든요. 뭐좀 사건들이 있었나요? 뭐 취업난으로 인해서 범죄 타깃이 되거나 아예 이제 취준생이 범죄 타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요. 직접 범죄를 저질러요? 네, 이제 고액 알바라고 해가지고 보이스피싱 있죠. 네네. 보이스피싱에 대포 통장을 그러니까 자기 명의 통장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받고 그런 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뭐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가 그 이력서에 이제 연락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연락처를 보고 남성이 연락을 해서 성폭행한 사건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워낙 이제 취업 스트레스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 웃지 못할 일들도 있었는데요.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4년 서울의 모 대학에 다니는 이제 졸업반이었는데 윤모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분은 사실 밤 10시부터 12시 그 2시간 사이에 서초동의 한 주차장에 들어가서 외제차, 고급 승용차 이런 거 10대를 모조리 긁어놓은 거예요. 왜요? 네, 나중에 이제 자수를 하셨는데 이분이 어머. 오셔가지고 맥주를 마시고 이제 약간 홧김에 이제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스트레스도 받고 취업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에 그랬다. 네. 그렇게 범죄를 또 저지르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서초동에서. 서초동이었습니다. 교수님, 이 서초동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저희도 서초동에 갈 일이 있고 그 갈 일은 교수님 댁에 찾아가야 되는데 교수님 서초동 사시잖아요. 예.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걸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려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방법을 지금 방송에다 말씀을 해주세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을 위한 얘기보다는 그렇게 가기 전에 네. 나빠지기 전에 상태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당면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드는 게 나는 늦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불안감을 더 갖고 허둥대죠. 그러다 보면 더 늪으로 빠지게 되죠. 예. 취업을 못한 지 3년이 됐다. 그래도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네. 제가 하나 영화 여인의 향기라는 데서 네. 알파치노가 그 실수할까봐 걱정되어라고 하는 탱고 추기를 두려워하는 여성한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실수하면 다시 추면 되니까요. 그리고 네. 실수해서 발이 엉켰다는 거는 지금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추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네. 얘기와 똑같이 가지 않고 미리 질의 겁을 먹고 불안에 떨어서 정신적인 불안정 상태를 지속하게 되면은 아까 같은 그런 위험성까지 빠지는데 지금 늦지 않다. 그리고 지금 실수해도 언젠가는 극복할 것이다. 이런 마음의 네. 안정을 가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나 교수님 말씀하시는 눈물이 피어나지. 교수님은 어디에서든 이렇게 영화를 보시든 음악을 들으시든 그런 취업, 사람의 공부에 대한 이런 대사나 노래 글귀나 뭐 이런 걸 이렇게 다 들으시나 보다. 어머, 교수님. 아니면 너무 알파치노 팬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 네, 로맨틱하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맞아요. 뭐 실수하면 어떻고요. 그럼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작을 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다.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여대생들, 그리고 모든 취업 준비생들이요. 우리 지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열심히 노력해서 꼭 심리적 안정도 찾고 취업도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요. 또 네. 우리 여성은 강하지 않아요? 강하죠. 그럼요. 포기하지 않죠. 네, 남성을 이렇게 안고 품어주고 하는 우리 여성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취업난으로 인해서 다른 돌파구를 찾는 우리 여대생들의 모습을 함께 만나보실까요? 성신여자대학교의 창업교육센터. 이곳에서는 여대생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비 여성 창업자들의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며 창업의 메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취업이 아니라 미래 자기 본인의 비즈니스를 위한 창업, 그리고 기업가 정신,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준비를 하여서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여서 단순히 취업이 아니라 창업까지도 그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함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대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 전공 과목과 교양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성신여대 창업교육센터. (2015년) 창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 사업의 주관 기관으로서 국내에서는 여대 최초로 선정된 창업교육 기관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의 그 학교 특징이 그 문화, 그다음에 예술 이런 쪽으로 많이 특화되어 있는 학교다 보니까 공예과랑 산업디자인과 그리고 서양학과 뭐 이런 과들 중심으로 해서 아트 비즈니스 쪽으로 해서 많이들 지금 창업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그 창업 동아리 팀들 학생들 구성들도 공예과하고 이런 예술계통 학생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곳에서는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동아리를 발굴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검증된 창업팀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일단 멘토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고,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논하고, 또 이게 아이템이 성공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것일지, 발전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은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창업경진대회를 주최하는 것은 물론 창업 특강 및 전문 컨설팅을 통해 심층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창업교육센터에서 지원해주는 컨설팅이나 아니면 멘토링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세미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 친구들과 같이, 그리고 창업교육센터에서 지원해주는 이론적인 부분들과 같이 제 꿈으로 한 발짝 나아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으로 여대생들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교육기관. 이는 취업난과 불투명한 진로에 부딪힌 여대생들의 또 다른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요? 취업을 한 후에도 나중에 창업을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단기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창업도 호석에 두고서 계획을 두고서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똘망똘망한 우리 여대생들의 모습이요. 마치 저의 대학생 시절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고 싶겠다. 그래서 요즘에 이 취업난 때문에 창업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이건 무슨 말인지요? 실제로 여성들이 창업하는 사례가 이제 늘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새롭게 생긴 법인이 2000년 그 통계를 작성한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뭐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지난해 설립된 법인은 9만 한 3천여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014년보다 10% 정도 늘어난 건데요. 이런 증가를 이끈 게 여성들이라고 합니다. 여성의 창업이 2014년보다 한 12%, 그러니까 12.7% 정도 늘어나서 한 남성의 증가폭보다 더 컸다고 하는데요. 사실 대학생 때부터 준비해 창업하는 여성들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지금 젊은 층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소셜 데이팅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소셜 데이팅. 스마트폰으로 이제 이성을 찾는 거예요. 소개팅 자체적으로 소개팅을 하는 거죠. 그런 신기하다. 그런 서비스를 이제 국내 최초로 도입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박희은 이음 전 대표 분이세요. 이분은 이제 2010년도에 25살에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은 110만 명이 그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분인 거죠. 근데 지금은 사실 이분이 이 이음을 다른 이제 같이 일했던 공동대표한테 물려주고요. 벤처 투자자로 변신을 해서 자기처럼 이제 창업을 꿈꾸는 분들을 이제 돕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분이 이제 패션 정보를 공유하는 그 스타일쉐어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윤자영 대표인데요. 이분은 이제 대학 재학 중에 창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창업 5년 만에 회원이 160만 명. 그 160만 명이 이용하는 국내 대표적인 패션 SNS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기자님, 이 성신여대 창업 동아리 활동처럼 창업이나 취업을 위한 이렇게 색다른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네, 각 대학마다 이제 네.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뭐 대표적으로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사실 학생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화 스타트업 52번가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뭐예요? 그 이화여대 정문 옆에 골목 예전에는 굉장히 패션의 거리였거든요. 그렇죠. 예. 예쁜 옷가게도 굉장히 많고요. 트렌디했는데 사실 지금은 굉장히 시장이 많이 죽었다는 표현 써도 되나요? 굉장히 이제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곳을 학교랑 자치구가 손을 잡고 그 학생들을 위한 창업 공간으로 임대를 해주고, 컨설팅도 도와주고, 뭐 세무 회계 같은 것도 이제 지원을 해주면서 키워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SWDC라는 산학 협력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뭐 전공과 관련된 기업에 이제 방학 동안에 직접 가서 일을 해보는 거예요. 뭐 언론사도 있고요. 뭐 회계 법인도 있고 증권사, 박물관 이런 곳에서 이제 방학 2달 동안 한번 실전 경험을 해보는 거죠.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현장 적응력도 이제 도와주고 사실 자기가 이 직업에 맞는지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고요. 뭐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이름이 참 예쁘다 표현해야 되나? 라라 아카데미라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예쁘다 진짜. 근데 이게 학생들이 사실 학생들에게 인기를 끄는 분야들이 있는데 이 분야로 가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자격증들도 사실 많거든요. 근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사실 돈도 많이 들어요.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시험도 봐야 되고. 그런데 이런 이제 취업을 하려면 기본으로 취득해야 되는 그런 자격증들을 무료로 이제 교육하게 되는 교육시켜주는 곳이 이 라라 아카데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모스라고 해가지고 기본 뭐 자격증이 있다 그러더라고.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부터 금융, 영업, 뭐 마케팅, 재무 설계 관련 자격증들이 굉장히 인기라고 하고요.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뭐 졸업생들이 재학생들을 위해서
멘토링을 직접 해주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름이 눈꽃 멘토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졸업생들이 2003년부터 자발적으로 시작한 멘토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 멘토가 한 200명 되고요. 멘티는 한 150명. 네네. 그래서 1대1로 결연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 선배가 직접 이끌어주는 거니까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렇겠네요. 뭐 학연 지연 나쁘다, 뭐 뭉쳐서 나쁜 짓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요 학연은 정말 좋은데요. 맞습니다. 아, 예. 제가요, 교수님 뒷조사를 좀 했어요. 뭐였어요? 교수님이요, 특강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취업과 관련해서 특강을 하셨는데 모르게 하신 거죠. 네, 청년 일자리 문제를 위한 토크 콘서트에 참여를 하셔서 네. 취업의 힘, 자기 브랜드 만들기 이런 내용으로 특강을 하셨던데요. 맞나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제가 뒷조사 잘했나요? 예, 맞습니다. 아니, 그 자기 브랜드를 만든다는 게 사실 좀 생소한데 이런 걸 만드는 게 취업에도 도움이 되나요? 아, 그것이 있어야지 취업이 잘 됩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이거는 노동시장에 나를 판매하는데 많은 상품들이 고유한 그 라벨을 갖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브랜드화 시켜서 점점 더 좋은 브랜드로 만드는 그와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독특한 브랜드, 그거를 가지고 가면은 경쟁력을 갖게 되죠. 이 브랜드라는 거는 투철한 직업관을 가지고 그렇게 무장을 하고 자신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독특한 자기 능력과 어떤 지식과 또 전문적인 길로 나아가는 거를 아주 뚜벅뚜벅 갈 수 있는 그 힘이죠. 네. 그런 모습이 정신력과 몸에 배야 되고 늘 하는 말 속에서 그게 튀어나와야 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뚜벅뚜벅이란 말은 사실 이건 한결같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브랜드를 만드는 것에 매진하게 되면은 이게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는다. 이렇게 제가 늘 이 브랜드 갖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또 취업 전도사로서 뚜벅이. 네,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뭐 이런 교수님처럼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요, 정부나 대학교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대생 취업난이 참 심각하다 이런 얘기 우리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인지 다른 나라도 겪고 있는지 궁금해요. 사실 뭐 해외에서도 취업난 굉장히 심각한데요. 네. 뭐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프랑스에서는 시위를 할 정도로 취업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네. 뭐 우리나라 실업률을 뭐 12.5%, 그러니까 청년 실업률을 12.5%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까지 합치면 이 배가 넘거든요. 30%를 넘는다는 이제 그 분석이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23.9%, 이탈리아는 40%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취업난이 이제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뭐 반면에 청년 실업률이 또 가장 낮은 나라가 있습니다. 독일이라고 하는데요. 네. 독일은 2013년 기준에서 7.3%. 그것밖에 안 돼요? 네, 굉장히 낮죠. 우리나라의 절반 이하죠. 굉장히 낮은데요. 이 독일이 이렇게 청년 고용 사정이 좀 비교적 괜찮은 이유가 직업 훈련 시스템 덕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프로그램 설계에서부터 실행까지 기업이랑 상공회의소 그리고 단체들, 노동자 단체까지 같이 참여해서 이 교육을 만들었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기업체 이제 현장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일과 뭐 학업을 병행하는 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실제로 이 직업훈련 시스템을 거친 학생을 기업이 바로 채용하는 비율이 한 60%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이 직업훈련을 통해서 직업시장의 이제 미스매칭이라 그러죠. 이 네. 문제를 해소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청년 수당을 지급을 한다 그래요. 워낙 청년 취업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직업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한 월 57만 원 정도의 현금 수당을 이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이름이 알로카숑이라고 합니다. 예, 호주에서도 그 청년들한테 소득 수준하고 결혼 여부에 따라서 한 20만 원에서 한 60만 원 정도 그 사이에 청년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교수님,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실업이 높은 것은 유럽보다는 늦었습니다. 유럽은 그 이전에부터 이것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실업이 깊어뜨렸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런 취업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5년 전부터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네. 그래서 대학교 4학년이 되면은 3단계 프로그램을 제시하는데요. 참여자한테 참여 수당도 줍니다. 그리고 네. 취업까지 담당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거두절미 딱 하고 그냥 빨리 취업난 해서야. 맞아요. 어떻게든지. 우리 정말 그 젊은 능력 있는 인재들을 네, 다 아깝죠. 활용을 해야 국가에서도 예. 또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오늘 교수님, 기자님과 함께 여대생 취업난의 원인에서부터 다양한 지원책들 살펴봤는데요. 요즘 여대생들은요, 행복한 결혼보다는 사회적인 성공이 우선이라고 그렇게 답을 한대요. 그래요? 네, 그만큼 우리 여대생들이 사회에 네.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진취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꿈들이 또 이런 희망들이 좀 이렇게 짓밟히지 않고 마음껏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좀 그럼 네. 시대에 앞선 여자네요. 그렇네요. 저는 아주 젊었을 때부터 일에 대한 이런 투자가 굉장히 저한테는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 여성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럼 좀 도와주세요. 어쨌든 네. 여풍당당하다는 시대가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네. 교수님, 여대생들이 정말 마음도 힘들고 갈팡질팡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여대생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수록 불리합니다. 네. 네. 그래서 대기업을 찾거나 아까 많은 그 비교를 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맨 처음부터 나한테는 완벽한 직업은 없고 완벽한 직장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네. 그러면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내가 갈 수 있는 곳을 가겠다 해서 그와 관련된 공부를 하거나 자격증을 네. 취득하거나 네. 그리고 도전을 한다면은 이런 문제를 타개할 수 있습니다. 네. 저 기자님, 아무래도 이 후배들한테 지금 기자님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맞아요. 그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근데 워낙 취업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네. 제가 뭐 어떤 위로를 드리거나 뭐 어떤 말을 해도 사실 힘이 현실. 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포기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네, 쉽지 않지만 계속 꿈을 향해서 조금 한 발짝 한 발짝씩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이하나 기자님 그리고 김경숙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좀 더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은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죠? 내일은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여대생의 사연을 한번 들어볼게요. 또 그 사연에 또 해결점이 있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취업난에 스트레스를 받는 여대생들을 위한 취업 가이드의 역할을 톡톡히 할게요. 네, 내일은 정말 특히 그 누구보다 우리 여대생들, 취업 준비생들이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은요, 정말 힘들고 또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요, 자기도 모르게 꿈을 좀 포기해야겠다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요, 스스로 자신의 어깨를 다독이면서 괜찮아. 그리고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우리의 영혼은요,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 자신의 위로에 가장 큰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채연 씨, 네. 본인이 본인 어깨를 두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내가 지켜. 그럴까요? 채연 씨, 네. 자기는 할 수 있어. 힘이 나네요. 나도 해줘야지. 이미 다 이루셨잖아요. 네, 필요하세요. 제자리로 갈게요. 네. 네, 여러분들 자기- 네. 괜찮아요. 자기 예. 자신도 다독이고 서로도 응원도 해주고요. 그래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 빛나는 여성의 끈기와 도전은 이 세상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